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6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 전해드리자면, 구독 깜빡하신 시청자분들이 원래 74%였는데 73.3%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와우, 더 열심히 할 테니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현재 토트넘의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영국에서 바이른과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독일 1티어 플래텐버그 기자에 의하면 이번 경기 케인이 참여한다고 하니 손흥민 케인의 맞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원정, 에버턴과 홈 경기까지 만만한 팀과 경기를 하고 뉴캐슬 원정과 홈에서 아스날과 붙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두고 A매치 휴식기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감독은 이번 시즌부터 맨시티, 리버풀과 같이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되고 싶다고 밝힌 상황인데, 지난 바이른과 경기에서 토트넘에서 제일 귀여운 파페사르는 손흥민에 떠 먹여주는 패스를 받았지만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놓쳐버리면서 토트넘에서 매 경기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이 제발 내 도움 받아 먹어줘 라고 애원하며 떠 먹여줘도 팀 동료들이 계속 뱉어버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리그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되려면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의 도움 정립, 토트넘의 골이 나와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노리고 있고, 그 선수로 솔랑케를 원한다는 소식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솔랑케 이적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솔랑케의 이적 소식 준비해 왔는데 어떤 소식들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 자원으로 그동안 에제와 아이반 토니를 추격했지만, 아이반 토니의 경우는 토니 이탈 대비로 영입한 대체자가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토니 이적은 어려워진 상태고, 에제는 팰리스 측에서 에제 이적료로 일시불 결제를 원하면서 에제 영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니, 토트넘은 런던 기반으로 하는 빅클럽인데 왜 일시불 결제 안 하면서 에제 영입 무산된 거냐고요? 일시불로 결제하는 클럽도 있겠지만 다니엘 레비는 선수를 살 때 일시불로 사는 것을 피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히샬리송 영입할 당시 이적료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해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히샬리송을 영입한 토트넘이었는데, 그때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 그때 환율로 820억의 이적료와 추가 옵션으로 1,000만 파운드, 약 160억을 주는 조건으로 히샬리송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여기서 이적 기본료인 5천만 파운드를 분할로 에버턴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구단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고, 추가 옵션으로 출전 경기수 몇 경기 돌파, 골 몇 골 이상 등의 옵션을 넣으면서 히샬리송을 영입한 레비 회장이었습니다. 일시불로 선수를 영입하려면 클럽이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팰리스는 500억의 이적료를 받고 바이에른으로 올리세를 팔았습니다. 그때에도 바이에른은 500억의 이적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리세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팰리스였는데 에제 팔 때가 되니 일시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에제까지 잃기 싫어하는 팰리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에제 그리고 아이반 토니 영입이 어려워졌고, 이제 솔랑케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과 솔랑케 역시 토트넘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현재 솔랑케의 이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연결된 후에 솔랑케가 친선 경기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어 버리면서 솔랑케가 훈련 거부한 거 아닌가, 태업한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8월 4일 라이오와 경기에서 아예 명단 제외된 솔랑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랑케가 태업한 건가? 라는 의혹 속에 본모스 감독의 경기 후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모스 감독은 솔랑케의 부상은 큰 부상은 아니고 단지 축구화를 신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솔랑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솔랑케가 이번 주말에 지로나와 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라면서 명단 제외 이유를 밝혔고, 솔랑케가 토트넘과 연결돼서 태업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랑케가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솔랑케가 부상을 당하는 걸 보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라면서 솔랑케가 토트넘 이적을 위해서 태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본모스 감독이었는데, 솔랑케의 부상 이력을 보면 최근에 몸 관리를 잘해서 지난 시즌에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뛸 정도였기 때문에 솔랑케가 발가락 핑계로 태업한 건지 아닌지는 이번 주말 본모스와 지로나의 경기 명단 제외인지 아닌지 보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랑케의 태업 의혹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래프에서 솔랑케 이적 사항에 대한 최신 뉴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본모스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 영입에 진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거래를 완료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랑케는 엔제 시스템에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 목록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토트넘은 솔랑케 영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솔랑케는 6,500만 파운드 1,140억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클럽들은 1,140억을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본모스와 유리한 지불 조건을 제시해서 조항에 따라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토트넘이 솔랑케 영입 협상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히샬리송의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00억 일시불은 못 내겠으니까 한 5천만 파운드 분할 지급받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받아라, 이렇게 협상을 시도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맨로우 기자는 다른 소식들도 전했는데,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더 효과적으로 뛸 수 있는 왼쪽 윙어로 손흥민을 기용하기 위해 인정받은 공격수와 계약해서 공격 옵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왼쪽 윙어에서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을 위해 솔랑케를 영입하고 싶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구 볼 줄 모르는 그냥 국뽕 채널들 보면 손흥민이 중앙에서도 잘한다 라면서 그냥 근거 없이 우쭈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근력 운동을 안 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앙 공격수로 나와서는 몸싸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중앙 공격수 영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별 득점과 도움 스탯을 봐도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 285경기에서 111골과 55 도움을 기록하면서 월드 클래스의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왼쪽 날개에서 월드 클래스의 손흥민을 기용하고 싶다고 엔제 감독은 중앙 공격수 옵션을 꼭 영입하겠다고, 히샬리송은 뭔가 부족해 라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고, 현재 에제 아이반토니 영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솔랑케 영입을 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솔랑케 영입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계약 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2년이 남은 솔랑케를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솔랑케 선수 본인이 토트넘 가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잔류한다면 깽판 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모스 입장에서는 토트넘에서 최대한 많은 이적료 받아내고 그 돈을 새로운 선수를 사는 것에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모스도 팰리스처럼 1,100억 일시불로 내나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본모스에서 스타 선수들이 이적할 때 이적료 일시불로 받았는지 분할로 받았는지 찾아보았는데, 2020년 여름에 본모스의 센터백 아케를 맨시티로 4,100만 파운드 680억에 이적시킬 때 본모스는 아케의 이적료를 분할 지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럼 윌슨을 뉴캐슬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2천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이적시킨 본모스였는데 350억 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도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받은, 이런 과거 본모스가 선수팔 때 분할 지급으로 이적료를 받은 경향을 봐서는 솔랑케 이적료도
분할 지급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레비가 가격 후려치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적 시장이 3주 남은 상황에서 솔랑케 영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왼쪽 윙어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중앙에서 아이반 토니보다 피지컬은 약하지만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진 솔랑케 조합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이적 시장 소식 뜨면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